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정책은 나온다면 한 4문제에서 7문제가량 출제됐어요. 그럼 40문제에서 7문제는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나왔던 게 문재인 대통령 시절 때 그냥입니까? 집값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 정책 파트에 많이 냈거든요. 좀 안정이 돼서 이제 올해는 이제 완화 쪽으로 가니까 한 5문제 정도 나오지 않을까? 우리가 조심스럽게 가고 이 정부의 시장 개입 근거인데 먼저 여러분한테 제가 찍어드릴 거는 이렇게 봅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페이지 219페이지에 정부의 시장 개입 이유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그럼 거기서 정치적과 무슨 적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제적이 나와요. 찾았죠,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차피 학문화 나온 게 아니라 이 두 가지를 바꿔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단어를 찾아내시는데 이 정치적은요. 자, 시장이 너무 잘 돌아가도 저소득층들이 못 먹어요. 그러면 저소득층을 위해서 개입한다면 무조건 정치적이어야 돼요. 누굴 위한 것이다? 저소득층이에요. 저소득층. 그래서 여러분과 저 같은 이제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나왔다. 그럼 경제적이에요. 이건 정치적이에요. 정치적. 임대주택 정책 같은 걸 얘기합니다. 맞죠? 근데 시장이 안 돌아가면 시장이 실패해요. 그럼 시장이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개입하는 건 뭐다? 경제적이거든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다시요. 저소득이 나오면 못 찍고, 정치적. 시장 실패 나오면 경제적을 찍으셔야 돼요. 맞죠? 자, 보세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입니까? 정부가 개입을 합니까?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개입의 근거는 정치적인 개입과 경제적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따가 찾아줄 테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봐. 저소득에 지읒 들어갔죠? 그러면 경제적인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인 지읒 들어가요? 정치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혀를 짧게 제가 지읒하면 내가 저소득 그럼 여러분들이 정치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제가 저소득 그러면 정치적 이렇게 하셔야 돼요. 경제적 하면 큰일 나요. 그럼 우리가 이 시장은 그냥입니까? 경제는 그냥입니까? 시장이 경제활동하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가 시장이라는 게 나오면 정치다, 경제다. 경제 찍으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펜을 들어보세요. 펜을. 응? 나한테 맡기고 1번에 사회적 목표 달성 정치적이라는 게 있나? 그럼 니은번 봐봐. 니은번. 니은번에 저뜻 있어요? 그럼 내가 저뜻 그러면 정치 하셔야 돼요. 찾았죠,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맞히면 되는 거야. 그지? 그 다음에 2번 시장 실패 수정 나오면 경제적 찍으셔야 돼요. 이게 바꿔낼 수 있거든요.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우리는 맞히면 되는 거야, 맞히면. 그냥 뭐 학문 안 온 거 아니야. 제 말이 틀려? 맞죠? 학문 안 왔어, 자격증 들어왔어. 난 학자가 아니야. 이제 기술자야, 여러분한테. 내가 저득 그러면 되게 나오죠. 가시다가 하장에 가서 저득 그런데 경제적 그러면 떨어지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어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보는 거는 우리가 이게 조화롭게 가야 돼요. 그죠? 그래서 항상 빈부격차를 주십시다. 대통령 연설에 빈부격차를 주십시다. 막 그런 거는 정치적이에요. 그죠? 근데 그냥이야 경제가 안 좋아져. 그럼 경제를 살립시다. 그럼 뭐예요? 경제적. 그죠? 근데 그냥인데 조화롭게 가야 돼. 조화롭게 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얘는 사회적 목표로서 이런 갈성하고 이 저소득을 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비싸게 줘야 돼. 싸게 줘야 돼. 소득지분배로 가는 것이고 시장 실패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으로 가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거기 나오고 넘겨봐. 넘기면 짜자잔 220페이지로 가봐. 그러면 거기에 3번에 시장 실패 원인과 정보 정책이라는 게 있나? 그게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아까 시장 실패가 나오면 경제적이죠. 그럼 시장 실패는 뭐냐? 봐봐. 이건 다 적지 마세요. 재화의 생산을 시장에 맡겨둘 때 우리가 여기 균형이라는 얘기 들으셨잖아요. 그럼 균형 생산량만큼 적정 생산한다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적정 생산량보다 너무 많거나 너무 적으면 그냥입니까? 시장이 실패입니까?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그럼 사회적 20개를 필요했는데 시장에 맡기면 10개가 됐다면 너무 적게 생산했죠. 너무 30개를 만들면 너무 과다 생산된 거잖아요. 이게 뭐의 실패다?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개입한다는 말이에요. 맞나요? 근데 그 위에 보시면 정부의 실패라는 단어가 있어요. 찾았죠? 정부의 실패라는 거는 그냥이야 정부가 개입을 해. 그러면 교정을 했어요. 근데 더 정부 개입이 오히려 시장이 더 악화돼서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제가 어떤 정치적이란 그런 것들은 전혀 상관없는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결론을 본다면
2016년서부터 그래서 제가 좀 혜택을 받긴 했어요. 제가 지금 발표했는데 그럼 좀 가격이 그냥입니까? 막 올라갔습니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규제를 굉장히 심하게 했거든요. 근데 좋아졌나요? 시장이 잘 안 좋아졌나요? 안 좋아졌단 말이에요. 누가 개입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입해서 그렇다는 거죠. 이걸 뭐의 실패라고 한다? 정부의 실패라고 해요. 아시겠죠? 지금 정부의 실패 찾으셨어요? 그러면 정부의 실패는 누가 개입해서? 정부가 개입했어요. 또 규제 수단에서 불안전이 된 거죠. 그래서 시장의 실패가 치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잘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안 돌아가고 시장이 혼란을 갖고 온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비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어디가 나오냐? 3번이에요. 뭐의 실패의 원인? 자, 우리가 시장 실패의 원인과 정부 정책이라는 게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시험이 나와요. 자, 우리 시험 문제는 그냥입니까? 객관식입니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의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자, 볼게요. 여러분들 완전 경쟁 기억하십니까? 완전 경쟁은 그냥이요. 현실이에요. 이론상이에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요? 안 해요? 완전 경쟁은 정부가 시장 실패를 볼 수는 없는 거죠. 대답해 보세요. 완전 경쟁은 균형을 이루고 가는데 물건이 동질하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일물일가 성립되다 보니까 잘 돌아가죠. 완전 경쟁은 시장이 실패다, 시장이 실패가 아니다. 아니란 얘기예요. 미리 보여드리고 있는 거야, 내가. 알겠지요? 우리 시장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하단 말이에요. 그럼 정보도 완전할까요? 불완전할까요? 정보가 비대칭돼서 정보의 불안정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나온다면, 만약에 얘가 나온다면, 우린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시장 실패지,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키포인트예요. 여기 이상은 제가 얘는 안 내거든요. 근데 이제 뭐 규모의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냥 참고만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가볼게요. 이거 가시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 실패와 관련이 없는 건 완전 경제 때문이다, 불완전 때문에 그렇다.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다, 아니다. 아니에요. 완전 동질하다는 자체가 정부가 개입하는 원인이 되진 않죠. 아시겠죠? 정부가 대칭돼서 그래요? 비대칭돼서 그래요? 정부가 완전하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 경쟁의 특징을 찍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걸 머릿속에 두시고 그럼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접니다. 자, 그러면 시장 실패의 원인이라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시험 문제가 완전 경쟁이 시장 실패의 원이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자, 물건이 동질합니까? 우리는 비동질합니까? 그럼 동질적 재화도 완전 경쟁 때문에 시장 실패가 아니라는 얘기죠. 맞죠? 다수의 수요급인도 아니고 진퇴가 자유로우면 안 되고 정부가 완전해서 그래요? 비대칭돼서 그래요? 비대칭돼서 완전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동의가 완전히 자유롭다. 완전 경쟁은 시장 실패의 원인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를 머릿속에 두시는 게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이에요. 독점, 과점이 불완전이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규모의 경제라는 건 뭐냐면, 자, 규모를 크게 해요. 규모를 작게 한다, 크게 한다? 크게. 그럼 대기업이거든요. 이건 그냥 들으세요. 만약에 시험 나오면 얘랑 안 나오거든요. 이해만. 그러면 대기업들은 소량 생산해요, 대량 생산해요. 그럼 대량 생산하게 되면은 물건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생산비를 줄입니까? 생산비를 줄여요. 그러면 생산비를 줄이다 보니까 그냥입니까? 비용이 줄어듭니까? 비용 체감 산업이라는 거죠. 그럼 생산비가 줄어들면 그냥입니까? 가격을 떨어뜨립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이 도산될 수밖에 없어요. 맞나? 그러면 얘가 그냥입니까? 나중에 독점으로 갑니까? 그럼 자연 독점으로 가기 때문에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독과점을 그냥이 돼요? 규제를 해야 돼요. 규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이제 박사 논문에 자랑하려는 건 아니라 박사 논문에 이제 그 국회 도서관 사이트 들어가면 나오거든요. SSM이라는 슈퍼마켓에서 썼는데 자, 슈퍼마켓도 GS 슈퍼마켓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그냥입니까? 대기업입니까? 그럼 그냥입니까? 이 점포를 늘립니까? 늘려나가요. 그렇죠. 늘어나게 되면 그냥입니까? 대량 구매가 가능합니까? 그럼 그냥요 가격을 떨어뜨려요. 그럼 거기 있는 구멍가게가 다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제가 관심 있으면 제 박사 논문에 있거든요. 근데 읽어보시는 분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누가 개입할 수밖에 없어? 그럼 그냥인데 독과점을 규제해야 돼.
규제해야 되죠. 그래서 일요일 날 문을 닫게 하잖아요. 그런 게 다 규제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규모의 경제와 비용 체감도 시장의 실패 원인인데 얘는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요. 그냥 완전해서 그렇다, 불완전해서 그렇다. 요것만 좀 잡으세요. 완전 경쟁의 조건이 시장 실패 원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렇게 잡으시고요. 외부 효과는 이따가 후술하겠지만 이것도 다 시장 실패 모두 원인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공공재로 할게요. 자,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은 밑에 3번에 공공재라는 게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별표 쳐보세요. 공공재 단독으로 출세가 돼요. 공공재가. 찾으셨어요? 공공재는 정부가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생산되는 지화예요. 그래서 보통은 비내구재보다는 이제 비내구재만 있는 게 아니라 내구재인 경우가 많죠. 공공 같은 게. 그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자 생태공원 같은 게 있어요. 생태공원. 자 그럼 여기를 지금 언제 여기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221페이지에 비경합과 비배제라는 뜻이 나올 겁니다. 찾았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생태공원 같은 걸 만약에 무료로 개방하면 되면 돈을 내요? 안 내요? 안 내요. 가격을 지불하지 않아도 다른 소비에 있어 배제하지 않거든요. 무임승차한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시나요? 돈을 냅니까? 안 냅니까? 안 내고 이거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길 가다가 조명 같은 게 있으면 가로등 같은 경우는 나만 할게 막 너 비켜 막 그러지 않잖아요. 서로 싸워 안 싸워? 안 싸워. 경합하지가 않아요. 그럼 경합이다 비경합이다. 그럼 여러 사람께 소비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줄지 않기 때문에 공동 소비를 한단 말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무임승차가 돼요. 무슨 승차? 자 가볼게요. 짜잔. 그러면 비경합 비배제는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냥이야 돈을 안 내. 정말? 그럼 얘네 돈을 내지 않고 들어오잖아. 그럼 얘네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수요 표시가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과소 생산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럼 공공재는 과대예요, 과소 생산이에요. 과소 생산이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누가 개입해야 돼요? 정부가. 그러면 과소 생산하는 걸 생산을 해주게끔 만들어줘야 되죠. 보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세금이나 기금을 걷어서 공공재를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 갔나? 그래서 이 공공재 자체도 시장의 실패니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읽다 보면은 책에 이런 게 나와요. 자, 나중에 이제 있으니까 들어보세요. 책을 다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하이패스 같은 고속도로 달리게 되면 그럽니까? 그걸 만들 때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럼 제 혼자 가는 그냥 다 내야 돼. 나만 가 여럿이도 다녀. 그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그걸 소비의 규모의 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용할수록 생산의 평균 비용이 감소하니까 공동소비 무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시장에 맡겨놓으면 가대 과소. 그러면 이게 과소된다면 만들어낼 거 아니야. 그럼 그냥이야 정부가 공급을 해야 돼. 세금이나 공공기금으로 조달해서 직접 공급할 수밖에 없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럼 공공재도 뭐의 실패의 원인이야? 시장의 실패에 대한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이다 무임승차다. 가대 과소, 과소 생산하는 것만 머릿속에 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이해하시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정도가 끝나면 이제 공공재는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시면은 222페이지로 가보세요. 가시게 되면 자, 넘겨보시면 정보의 대칭입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입니까? 찾으셨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대칭되지 못하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시장이 완전해서 그래요? 부동산이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은 대칭이에요? 비대칭이에요? 그럼 정보를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이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맞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정보를 가진 사람은 많은 이유를 먹고 우리는 못 먹을 수 있잖아요. 배분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냥이야 정부가 나서야 돼. 나서야 돼요. 그럼 정보는 그냥입니까? 이 정보를 공유시켜야 돼요. 공유시켜서 어디가 막 개발될지를 미리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보의 비대칭성 그렇게 보시고 밑에 외부 효과라는 단어가 있죠. 외부 효과다가 별표를 3개 치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외부 효과만 하고 제가 이제 들어갈 건데 외부 효과가 나올 가능성이 거의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저자분이 226으로 가시면 한 큐에 날리는데 226 가시면은 거기에 박스가 하나 있을 거예요. 찾았죠? 그거 하나만 보세요. 하나만. 왔다 갔다 하면 머리 아프고 내가 이렇게 이쁘게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가볼게요. 우리가
일단은 요거 226페이지 피셨죠? 그리고 들어보세요. 편안하게. 외부 효과는 앞쪽에서 염지 토지의 특성에서 배워요. 토지를 움직여 안 움직여. 무슨 특성 때문에? 토지 옆에 토지가 있죠. 외부 효과라는 거를 우리 교수님한테 배우셨거든요. 그러니까 외부 효과는 토지 옆에 토지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외부 효과예요. 자, 그러면 이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는데 외부 효과라는 건 뭐냐면 제가 그림을 한번 이렇게 그려봤어요. 이렇게. 자, 그럼 외부 효과는 자, 따라해보세요. 시장의 외부. 자, 시장에서 공급자가 수요자가 그냥입니까? 거래를 합니까? 거래를 하잖아요. 그럼 서로 그냥요 의도를 했어요. 그럼 시장 기구를 통했다고 하거든요. 자, 그럼 물건을 팔게 되면 그냥입니까? 돈을 줍니까? 그럼 가격 기구도 통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익에 대한 대가와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면 정부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맞죠? 이건 따라서 시장의 외부,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조금 이제 제가 화면을 가릴 수 있지만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 있는 토지 A가 C 토지한테 영향을 줄 수 있죠. 토지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그래요? 부동성 때문이고. 공부하셨죠? 토지 옆에 토지가 있다는 인접성 때문에 토지의 외부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얘가 이 토지에다가 정원을 만들면은 이건 그냥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맞죠? 근데 제가 이익에 대한 대가를 안 줘서 무임승차를 해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돈을 안 냅니까? 안 내게 되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정부가 개입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정원이 있다는 건 우리한테 혜택을 주는 거죠. 긍정적인 거는 정부가 규제해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돼요? 보조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가 여기 있는 애가 시멘트 공장을 해요. 공장. 그러면서 시멘트 공장이 여기 폐수를 내려보내요. 양식업 하는 놈한테. 얘가 B 토지가 D 토지한테. 그럼 어떻게 돼요? 물고기가 그냥 다 죽어버려요. 부정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거는 긍정적이어요? 부정적이어요? 부의보가 발생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손해대의 보상을 안 줘요. 그죠? 원래 손해보상 안 해야 돼요? 해줘야 돼요. 해주는 게 원칙이에요. 이거 가다가 뒤에서 차를 박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 뒤로 누워야 돼? 보상해주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없잖아요. 아, 알겠죠? 그죠? 이거 안 해줬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간다. 외부 효과는 그냥이야. 시장의 외부야. 시장에서 거래된 게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서로 의도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어. 누가 정원 만들라고 했어? 누가 폐수 내려보내라고 했어? 그럼 의도했다? 안 했다? 안 했어. 타인한테 영향을 준 거예요. 그러면 거래 당사자예요? 제3자 타인이에요. 의도했어요? 안 했어요. 시장을 통했어요? 안 했어요. 돈 줬어요? 안 줬어요. 그래서 얘는 안 했다 그래 하셔야 돼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러면 딱 잡된다. 딱 잡았대 하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어렵지 않아요. 학교론이 제가 하라는 대로 가시면 돼요. 뭐 했다 그러면 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 안 했다 그래. 했다 그러면 내일 또 와요. 이 덱트가 줬어? 손해보상 해줬어? 안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책 이게 잠깐 볼게요. 전페이지 한번 보세요. 전페이지 보시면은 전페이지 잠깐 넘겨볼게요. 그래프가 나오고 막 어지러워요. 자, 따라해보세요. 머리 아파. 이거는 잠 안 오실 때 이거 한번 읽으면 잠 잘 와요. 그죠? 그 때문에 이거는 시험용이고 나는 내가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책이고 나는 시험용이란 말이야. 나는 그냥 내가 가져간 대로 가면 되는 거야.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 안 떨어졌죠? 흥분되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말하는 건 뭐냐면 흥분 안 하고 천천히 가볼게. 야, 시장에서 거래되면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어? 없어요. 대답해봐요. 누가 왜 개입해요? 그죠? 그냥입니까? 거래 당사자입니까? 당사자고 돈 주고 물건 사고, 그죠? 의도했고 시장들을 통했고 이게 되니까 줬고 손해보상 해줬어. 개입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지. 내가 딱 잡았더라는 건 장사꾼도 아니고, 그지? 이해하셨어요? 그러나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어떻게 해야 돼? 딱 잡아떼야 돼요.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갈게 의도했어? 안 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거래 당사자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이에요. 나 의도하지 않는데 나한테 영향을 줬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에 돈을 줬나요? 안 줬나요? 안 줬어. 이게 대한 대가를 손해보상을 안 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읽히면 되는 거야, 읽히면.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는 공장 폐수를 할 때는 내가 생산하면서 폐를 잃어버리지만 내가 담배 피면 그냥이야 다른 사람한테 또 영향을 줘. 그럼 소비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우리가 딱 듣고 그냥 지문만 보고 딱 이제 여기 들어가겠는데 딱 이게 가는 거야? 그러면서 내가 딱 얘기했잖아. 뭐 했다면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들어가란 말이야. 알겠죠? 그죠? 그러면 쭉쭉쭉 읽혀. 자, 가볼게요. 일단은 키포인트는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어, 안 했어? 안 했고, 이게 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죠? 만약에 시험 문제가 이 지문이 뜬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옳게 나올 수 있고 틀리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럼 거기서 키포인트는 뭐야? 가만히 있어봐. 흥분되네. 안 했더라 해야 되고요. 뭐라도 했다 그러면 안 돼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 손해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고 나왔거든요. 그럼 해줬나요? 안 해줬나요? 그게 시험 나왔어요. 아직까지 우리 시험 문제는 의도하지 않고 시장을 통하지 않았다고 나왔거든요. 준비되셨어요? 자, 재밌어요? 재밌게 가, 그냥 재밌게. 흥분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봐. 자,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자, 생각해보세요. 거래를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수요적 목자가 내가 이걸 팔 테니까 돈을 줘 라고 한 게 아니라 타인한테 의도하지 않는 거죠. 맞죠? 그럼 거래 당사자다, 제3자다. 의도했나? 안 했잖아요. 의도했다고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혜택이나 손해에 대한 가져주면서 이익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았다고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생산 과정만 생겨요? 소비 과정에도 생겨요. 내가 소비했을 때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흥분했는데, 넘겨보시면은 226페이지 가시면, 요 박스가 있죠. 박스 있는데, 간 김에 그렇게 끊기면 안 되니까. 정하고 부가 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정과 부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한테 어떻을까? 이거 맞추셔야 된단 말이지. 그럼 보시죠. 공원의 조성 같은 거, 공원 조성한 건 그냥이야. 이건 긍정적인 거야. 정의 예복가라 그래요. 긍정적인 예복가. 근데 아까 공해를 배출한 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부정적이야. 부예복가로서 사회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 여기를 우리가 외부 경제라고 하고요. 여기를 외부 불경제, 비경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생산에만 나타납니까? 소비에서도 나타납니까? 소비에서 나타나요. 그죠?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봐봐요. 만약에 이 아까 공공재라는 거 기억나시죠? 공공재는 그냥입니까? 생태공은 우리한테 필요합니까? 필요해요. 그러니까 정의국가는 공공재 성격을 갖고 있어요. 무슨 재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 공공이 쓰는 재화다 보니까 이거는 긍정적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자, 우리 집 앞에 생태공원이 들어섰다는 이 공원은 그냥입니까? 이건 긍정적입니까? 공공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맞죠? 근데 이거를 시장에 맡기면 그냥요 무임승차를 했어요. 그럼 돈을 안 내자는 말이에요. 생산이 제대로 이루지 않는단 말이죠. 아시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생태공원이 들어서다 보니까 내 개인적인 이익일까요? 사회가 유리할까요? 사회가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따라서 사회가 유리하다. 그럼 생각해봐. 사회가 유리하다는 거는 그냥이야 사회적 비용이 좀 덜 들어가. 덜 들어가고 개인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아시겠죠? 편익 입장에서는 편익은 내가 이익이잖아요. 그러면 사적 편익이 커, 사회적 편익이 커. 사회적 편익이 크다는 거죠. 그렇게 가져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건 누가 유리하다? 사회가 유리하다. 그러면 그냥이야 사회적 편익이 커. 사회적 비용이 적고 개인적이 많이 들어가니까 과소 생산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아까 제가 분명히 하지만 무슨 재 생각하라고 했어? 공공재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봐봐. 그러면 이거는 막 때려줘야 돼.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야 돼. 완화시키고 보조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이해만. 아시겠죠? 그 다음 얘를 거기 보시면 핀피라고 되어 있어요. 핀피. 거기 보시면 정해복가의 지역계 이기주의 유발이라는 단어가 있네. 핀피 있어요? 핀피는 뭐냐면 공원을 들어서라는 거야. 그다음에 플리즈.
하지 말라는 거야? 해달라는 거야. Please in my front yard. 내 앞마당 해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공해를 내려보내거나 화장터나 이런 것들은 그냥이야 현수막 달아. 님비라는 게 있을 거예요. 님비요. 찾았습니까? 님비는 not in my backyard. 내 뒷마당 절대 설치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님비하고 핀피를 바꿔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보세요. please는 그냥이야 해달라는 거야. not은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거 할 때 약간 딱 보면은 자 이렇게 가셔야 돼요. 핀피는 이렇게 가세요. 따라서 핀피 그럼 해피하잖아요. 굉장히. 따라서 님비 이게 나쁜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갈게요. 지금 정과 부를 보고 계시나요? 나 다른 말 가야 돼. 따라서 핀피 좋은 거야. 그지? 따라서 님비 안 좋은 거예요. 할 수 있겠어요?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나도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하고 싶겠어요. 근데 핀피 님비 이렇게 많이 바꿀 수 있어요. 하시겠죠? 그죠? 됐습니다. 어디까지 갔지? 핀피까지 갔죠? 그 다음에 존재라는 거는 자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만약에 우리 집 앞에 설치가 됐어요. 그럼 존재하거나 발생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이니까 주택 수요가 늘어납니까? 늘어나요. 그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 수요 공급을 배우셨죠? 그럼 수요 공급을 배우시게 되면 자 수요 곡선이 수요가 증가돼 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가격과 양이 있다.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공급과 수요가 있어요. 그러면 공원이 들었으면 주택 수요가 안 늘어나나요? 늘어나나요? 늘어나요. 그죠? 맞아요? 자, 가격 때문에 그래요? 가격 이외 때문에 그래요. 가격 이외인 생태공원이 들어선 거죠. 곡선 상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자체 이동이에요. 그러면 감소하겠어요? 증가하겠어요? 증가해요. 그럼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우측 이동을 하거든요. 수요 곡선이.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와갖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수요는 증가한다는 건 좌측이다, 우측이다. 우측. 감소한다는 건요. 좌측이고, 기억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기분이 좋으면 어느 쪽 움직이겠죠? 우측이요. 기분이 나쁘면요. 좌측이잖아요. 그럼 기분이 좋죠? 그럼 어느 쪽으로 움직이겠어요? 우측으로 이동한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럼 균형점이 일로 가잖아요? 그러면 가격도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고, 양도 늘어나겠죠.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럼 가격도 그냥이다 상승을 한다. 상승하고 양도 증가하게 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근데 이제 부는 조금 제가 공장 폐수 좀 그려볼게요. 공장 폐수. 아까 이렇게 시멘트 공장이 옆에 폐수를 내려보내요. 이렇게 갑돌이 땅이 을돌이 땅한테. 그러면 이렇게 내려보내는 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잖아요. 그럼 여기 환경이 치유되는 환경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양식업에. 자, 그러면은 이건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합니까?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따라서 개인이 유리하다. 개인이 유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 비용을 사적 비용이라고 하고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사회적 비용이라고 해요. 그럼 사회적 비용이라는 것은 우리가 사적 비용에다가 추가적인 환경의 치유 비용이 더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회가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안 좋아진 거거든요. 대답해봐요. 그러면 사회가 유리하겠어요? 개인이 유리하겠어요? 개인이 비용을 줄인 거죠. 맞나? 그럼 개인이 유리하다는 건 그냥이야 개인의 편익이 커져. 편익이 커지고 개인의 비용을 작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럼 비용을 작게 하면 과대입니까? 과소입니까? 과대가 된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과소하고 과대를 바꿔내거든요. 그럼 학개론에서 잡으세요. 아까 공공재 기억하십니까? 자, 정해복과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공공재. 공공재는 아까 가대였어요? 과소생산이었어요?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자, 할게요. 아까 공공재 기억하십니까? 자, 공공재는 그냥입니까? 정부가 국민 전체의 대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공원이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한테 그냥이야 혜택을 줘. 정말? 그러면 부야 정이야. 정이야. 맞지? 그럼 이게 시장에 나오면 그냥이야 무임승차예요. 그러면 과소생산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공공재도 과소, 정의회복과도 과소라는 얘기예요. 맞나? 근데 유일하게 부만 과소야, 부만 과대야. 부만 가대라는 얘기죠. 얘기해봐요.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는요.
공공재나 정의해복과는 무조건 과대 찍으셔야 돼, 과소 찍으셔야 돼. 과소. 근데 부해복과는 얘만 과대가 있다면 유일하다. 답세 유일하다. 무슨 말이냐? 얘만 과대예요. 다른 놈 다 과소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러면 그냥입니까? 부만 과대입니까? 나머지는요? 과소 찍으시면 돼요. 여기 갔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 그럼 공공재나 정의해복과는 과소니까 얘만 과대지. 그럼 부만 과소야 과대야? 과대. 나머지는 다 과소라는 거지. 그러면 암기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답 좀 하자. 이해갔어? 정리를 딱 내리란 말이야. 과대는 딱 하나만 남아. 무슨 해복과만. 부. 다른 것들은 과소란 말이야. 공공재 뭐야? 과소. 정의해복과도 과소. 부만 과대라는 거죠. 이걸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게 안 되면 오늘 오후에 부대찌개를 드세요. 무슨 찌개 드신다? 부대찌개. 갈 때까지 가는 거야. 대한민국의 야매를 다 가르쳐줄게. 무슨 찌개? 부대찌개. 그러면서 분해복과는 뭐다? 과대. 유일하는 거예요. 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목이 메입니다. 목이 메워. 알겠지? 그지? 그럼 얘는 그냥이야. 얘만 과대야. 나머지는 다. 그럼 공공재나 정의해복과 과소는 암기할 필요가 없고 부대찌개 먹으시면 되는 거지. 내 말이 맞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 얘가 손실에 대한 보상을 안 해줬어. 그럼 가만히 있어야 돼? 정부가 때려줘야 돼. 그럼 그냥이야 규제를 강화시켜요. 그렇죠? 그럼 자, 이게 대학교 교과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규제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이 시멘트가 우리 주택의 그냥입니까? 하나의 생산재입니까? 생산 비용을 작용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얘기지. 맞나? 그럼 갈게. 천천히 갈게. 그럼 이 시멘트한테 규제를 했어. 규제를 하면은 환경 오염 부담을 부과시켰어. 그럼 시멘트 공급을 해, 안 해? 안 해. 정말이야요? 시멘트. 아직은 괜찮아요? 시멘트 아직 상태가. 시멘트 공급 늘려, 줄여, 안 해. 세금 때리니까. 알지?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버려요. 심각해지거든요. 부동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우리가 시멘트의 가격이 하락한다, 상승해버린다. 상승해버리죠. 맞나요? 그러면 이 시멘트가 원료일 거 아니에요. 그 원료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고 제품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주택을 생산하는 게 제품이잖아요. 그럼 주택 공급을 늘리려고 하겠어요? 공급을 줄이려고 하겠어요? 그럼 제품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 버려요. 부동산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읽지 말고 제 얘기만 들으란 말이지. 네? 그러면 제품 공급이 그냥에 감소해.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 그럼 거래량이 감소하겠죠. 여기까지가 시험에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럼 넘기셔서 228페이지로 가시면 228페이지 가시면 지금 2번 문제 하나 있죠. 한번 풀어보세요. 스타트 2번 문제. 1번도 풀어드리고 2번도 풀어드릴게요. 일단 2번이 있으니까 여기. 이 2번이 정답이에요. 자, 아까 제가 줘보세요. 정은 따세요. 핀피. 좋은 거잖아요. 정은 님비예요? 핀피예요? 2번이 들었던 거죠. 맞나요? 자, 그 다음에 1번은 뭐냐면 딱 잡아떼는 게 1번이에요. 그러면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안 했다 그래야 돼. 그럼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타인이에요. 의도했어? 안 했어? 가격 규율을 통하지 않고 이익에 대한 대가 손해를 안 줬단 말이에요. 이게 1번 문제란 말이죠. 그럼 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해부 효과가 어떤 경제활동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했나? 안 했어.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았다라고 들어가셔야 돼요. 딱 잡아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쇼핑몰이 들어서면 그냥입니까? 이건 긍정적입니까? 정의회복과 발생하겠죠. 그러면 주변에 주택 수요가 어떻게 되겠어요? 증가. 그럼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올라가. 그건 정의회복과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자, 부의회복과 발생하면 그냥입니까? 사회가 불리해집니까? 그러면 사회적 부담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맞나요? 왜냐하면 부의회복과 발생되면 공장 폐수를 내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회적 환경이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따라서 사회가 불리하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거죠. 맞아? 그럼 어떻게 된다? 부는 좋은 게 아니지. 그러면 사회가 유리해져, 불리해져. 그러면 외부 효과가 제거하는데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지. 맞지? 그 다음에 과소와 과대를 기억하나? 자, 과대 유일한 건 그냥이야. 붓밖에 없어. 붓밖에 없어요. 맞죠? 무슨 찌개 먹어 오늘? 부대찌개. 그럼 부는 가소야, 과대야? 과대. 그럼 부는 재화의 경우 시장에 맡겨놓으면 지나치게 많이 생성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예제 문제는 틀린 거니까 내가 볼게요. 5번을 보세요. 5번. 5번을 보시면 내가 읽어볼게. 자, 1번에 5번 보고 계셔요? 새로운 조성된 공원이 쾌적성이라는 정해복과 발생하면 공원주택의 주택 수요자는 안 좋아? 좋아? 나 봐봐. 내가 첫째 시간에 좋으면 어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죠? 그 좋으면 좌측이야, 우측이야? 우측으로 수용순이 이동한다는 얘기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 1번하고 2번을 좀 마스터 하시는 게 좋아요. 외부 효과는 가성비가 좋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일단 요거 하기 전에 일단 복습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하여튼 요거 강의 속도는 좀 괜찮아요? 괜찮아서 딱 잡으셔야 되는데 일단 가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 토지가 옆에 영향을 줬죠.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무슨 성 때문에? 인접성 때문에 외부 효과 무조건 따라다니셔야 돼요. 이게 총론에서 나오거든요. 맞죠? 그 다음에 그냥요 안 했다 그래야 돼요. 자, 거래 당사자야 제3자야. 의도하지 않고 이해한 손해 시장을 통하지 않는다는 게 두 번째고 정과 부에서 핀피 님비 아세요? 그럼 저의 성대명으로 하세요. 따라서 핀피 좋은 거잖아요. 따라서 님비예요.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심심해서 이게 냄비야, 냄비. 냄비는 그냥이야 불이 필요해. 불이 필요하잖아. 이거 안 먹게 하지 마. 하지 말고. 네, 피피피피만 가. 알겠지? 두 개 하면 힘들어. 피피피피. 님비로 하셔야 돼. 아시겠죠? 그냥이야 사회가 유리한 거야. 그죠? 공원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건 그냥입니까? 폐수를 내려보냈습니다. 그건 사회가 불리해지고 개인이 유리한 거잖아요. 이것만 잡으시면 돼요. 잡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과대가 되는 건 뭐밖에 없어? 부밖에 없어. 공공재나 정은 다 뭐야? 과소. 부만. 과대만 찍으시는 거죠. 아시겠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공원에서 써. 기분 좋지? 어느 쪽 움직여? 우측. 가격도 올라가고 양도 올라가지. 오케이? 시멘트 공장에 때렸어. 시멘트 공급을 해, 안 해? 그럼 시멘트 가격이 어떻게 돼? 올라가요. 그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제품을 공급해 줄여. 그럼 제품의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와서 거래량이 준다는 것까지만 가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 아시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좀 쉬십시오.